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어 5단원 두 번째 시간이네요. 5단원 속담을 활용해요.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0쪽 폈나요? 네, 150쪽 펴면은 이렇게 4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150쪽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사용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것이 뭐겠어요? 속담 단원인데 뭐겠어? 속담이겠죠. 우리는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속담은 언제 쓰냐 하면은 글을 쓸 때 글 안에 속담을 쓰기도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옆에 친구처럼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엎친데 덮쳤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처럼 말을 주고받을 때 속담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속담을 쓰면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었죠. 네, 이러한 속담을 이렇게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가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 속담을 사용하면 이것이 좋아요 하는 이런 점이 뭐냐 하면은 처음으로는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견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다 기억나죠? 그러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속담에 대해서 속담이 뭐가 좋은지는 잘 알고 있는데 정녕 속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속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속담을 말해주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초성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알겠으면은 동영상 보는 중에 소리 내서 한번 말해주세요. 첫 번째 속담 퀴즈 나갑니다. 이 장면에 어울리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사람 머리 위에 물음표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손에는 기역자가 있어. 그 밑에 근데 낫이 놓여 있네요. 이 속담은 바로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 속담의 뜻은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들어본 적 있나요? 있다고요? 두 번째 속담은 더 쉬워요. 한번 두 번째 속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 위에 많은 사람들이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 바다나 강이 아니네. 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산 위에 배가 있다. 이 상황 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많이 들어본 속담이네요. 이 속담의 뜻은 여러 사람이 저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속담입니다. 선생님 힌트를 한 개 줄까요? 이 다리는 돌다리입니다. 돌로 된 다리야. 돌다리랑 관련된 속담 뭐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많이 쓰는 속담이죠.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속담 퀴즈 내봤는데 여러분 다 알겠나요? 쉬워? 그렇지. 오늘은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속담과 그 속담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봐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요,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속담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속담의 뜻을 알고 우리는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배운 문제를 공책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주세요. 자, 다 쓴 친구들은 이제 한번 15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150쪽 펴면은 4개의 장면이 보여요. 4개의 대화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이 장면들 가나다라 보면서
속담의 뜻과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장면을 먼저 볼게요. 어제 뉴스 봤니? 퓨마가 탈출했던 동물원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대. 미리 점검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구나 하면서 퓨마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이거 우리 뉴스로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네. 퓨마가 탈출했던 사건. 그래서 크게 한번 살펴보면은 사용있는 속담은 뭐가 있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의 뜻은 소를 도둑 맞은 다음에야 빈 외양간에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잘못되고 나서 뭔가 고치려고 노력한다라는 건데, 근데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 소용이 있어 없어?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잘 고쳐지고 정상으로 돌아와도 이미 소는 잃었죠. 이런 속담을 우리는 또 다른 상황에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선생님은 안전에 주의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가 다친 뒤에 후회하는 상황. 여러분, 막 친구들이랑 주의하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부딪혀서 다쳤어. 그래서 피가 나. 그리고 나서 후회해봤자 그 피가 나는 게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아니죠. 이미 다쳐서 돌아오지 않아. 또 다른 상황, 선생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 근데 요새 확진자가 많지 않다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열이 나.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뭐지? 불안해. 불안해서 그제서야 마스크를 써. 이거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 마스크를 쓰고 나면은 이거 소용이 있나요? 없죠? 이런 상황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쓸 수 있습니다. 나 상황 볼게요. 1년 동안 모은 동전이 20만원이나 돼. 와, 야 20만원이나? 그래?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그 말이 맞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썼어요. 이 속담의 뜻은 뭐죠? 바로 티끌도 많이 모이면 태산이 된다는 뜻으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보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 어디에 또 쓸 수 있을까? 맞아. 작은 용돈을 저축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린 그런 상황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용돈 300원, 500원 모아서 언제 부모님 선물 5만원짜리 사드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이 부모님께 선물 사드릴 돈을 모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용돈을 저축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세 번째, 다 상황 가보겠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다 그만두고 태권도도 힘들어 그만두고 이제는 수영을 배우려고 해. 우물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는 수영을 끝까지 배우면 좋겠어. 여기서 쓴 속담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라는 뜻인데요. 여러 우물이 아니라 한 우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속담의 뜻은 우물을 팔 때는 여기저기 자꾸 바꾸어 파지 말고 한 곳만 파야지 깊숙하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은 여러 가지 일 하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한 일이 없을 때, 이런 때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예를 들면은 선생님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새 책을 좋아해서 이렇게 새로운 책을 여러 가지를 빌려올 때가 있어. 근데 5번 빌려오면은 이것 조금 읽었다가 저것 조금 읽었다가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 하면서 한 권을 다 못 보고 여러 개를 막 조금씩 읽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제대로 끝까지 읽은 책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 반성이 되네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라 상황입니다. 영주가 태권도 겨루기를 하려고 했어. 아르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한 달 배운 네가 태권도 대표 선수인 영주를 이길 수 있겠니? 여기서 쓴 속담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을 썼네요. 이 속담의 뜻은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가 호랑이를 본 적이 있겠어, 없겠어? 범이 무서운 줄 모르고 철없이 함부로 덤빈다라는 뜻인데 너무 웃기고 귀여운 상황이지. 이런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라면 끓일 줄 아나요? 계란 후라이 할 줄 알아? 떡볶이는 할 줄 아나요? 야 떡볶이 좀 할 줄 알아? 야 갑자기 으쓱하는 친구들인데 선생님 저 떡볶이 할 줄 알아요. 저 떡볶이 아마 백종원 아저씨보다 더 잘 만들걸요? 하면서 여러분 요리 초보인데 백종원 아저씨한테 요리 대결을 펼치자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152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152쪽, 153쪽에는 글의 상황을 글로 읽어보고 이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속담과 그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글가 10,000원을 주고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놀다가 고장나서 고치러 갔더니 수리비가 얼마야? 15,000원이야. 야 10,000원짜리 장난감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요. 이때 쓸 수 있는 속담 바로 떠오르네요. 밑에 관련 속담 보면은 배보다 뭐다? 배꼽이 크다.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 있어? 배 안에 배꼽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면 더 안 되지. 근데 이거 보니까 장난감보다 장난감 수리비가 더 클 때가 있어. 이런 상황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속담의 뜻은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중심이 되는 것보다 부분적인 것이 더 크거나 많은 것처럼 마땅히 작아야 할 것이 크고 커야 할 것이 작다는 말입니다. 야 이거 뒤바뀌는 상황이지. 뭔가 뒤바뀌어서 이상한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 비슷한 속담 한번 우리가 유추해보자. 뭐보다 코가 더 크다. 뭐보다 코가 더 크다. 여러분 뭘 쓸 수 있을까요? 위에 한번 봐봐. 기둥, 빗자루, 얼굴, 발, 실. 그렇지. 코가 더 큰 상황이야. 코가 더 크면 웃긴 게 뭐야?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야 얼굴 안에 코가 있는데 코가 얼굴보다 더 크대. 이거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죠. 바늘보다 뭐가 더 굵다? 바늘과 관련돼 있으면서 원래 바늘보다 작아야 되는 거 뭐겠어? 그렇지. 바늘보다 실이 굵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얼굴과 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로 가볼게요. 우리 반 지우는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우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야구공과 야구장갑이 있습니다. 야, 이 관련 속담은 반을 가는데 뭐 간다? 실 간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속담이 있네요. 그러면 비슷한 속담 한번 볼까? 구름 갈제, 구름과 같이 이동하는 거. 구름과 같이 붙어 다니는 단짝 뭐예요? 당연히 비겠죠. 그리고 용 가는데 구름 간다. 이런 식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두 개 붙여 놓았네요. 이 속담의 뜻. 관련 있는 두 것. 혹은 두 개의 대상. 이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상황 볼게요. 사랑하는 영주야,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책도 두세 번 읽다 보면 어느덧 담긴 뜻을 생각하며 쉽게 읽을 수 있단다. 그러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견디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해도 볕들 날이 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이루어져 있다. 다 끝나 있어.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희망을 주는 거네요. 희망을 주는 속담. 어디에 볕들 날이 있다. 그렇지.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깜깜한 지구멍에도 해가 뜰 수 있으니까 꿋꿋하게 견디고 열심히 해라. 이런 속담인 것 같아요. 비슷한 속담으로는 응달에도 햇빛 드는 날이 있다. 마룻구멍에도 뭐 드는 날이 있다? 열심히 해. 볕 뜨는 햇빛이랑 관련이 있네요. 이 속담의 뜻은 뭐겠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계속돼도 고생이 심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라 상황 볼게요.
지난주에 내 자랑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말할 내용을 준비하지 않아서 더듬거리며 발표했습니다. 좀 더 노력하지 않은 제 모습이 후회됩니다. 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관련 속담은 뭐겠어? 준비 안 하고 결국은 망쳤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 심었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콩 나겠지. 준비 안 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발표가 미숙해요. 망칠 수 있어. 오이 덩굴에 뭐가 열립니까? 오이가 열리겠지. 가지 덩굴에 가지가 열리고 가시나무에 가시가 난다. 당연한 결과를 말하고 있네요. 속담의 뜻은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뿌리고 노력한 만큼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속담의 뜻을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 5가지 속담 쌤이 가져왔어요. 그 속담의 뜻을 한번 연결해 주세요. 다 연결했나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세 살적 버릇 8가지 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5가지 속담인데 전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에요. 아마 줄을 연결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순식간에 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남에게 잘하면은 남도 내한테 잘한다 라는 뜻이에요. 3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 어릴 적 버릇이 늙어서도 계속 유지되고 고치기 힘들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버릇을 어릴 때 잘 들여놔야 된다라는 뜻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것은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속담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여러분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속담이에요. 다 연결됐나요? 이제 154쪽 행복한 학교 생활을 주제로 속담을 사용해 생각 말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주제가 여기 적혀 있어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네요. 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우리 뭐 지키면 좋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적어줘야 돼요. 다음으로는 사용할 속담을 적어줘야 된답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과 속담을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적고 선생님과 다시 만나요. 다 적고 왔나요?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을 먼저 적고 그리고 나서 사용할 속담은 내 생각과 어울리는 속담을 사용해야지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은 고운 말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용한 속담 뭐겠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사용했어요. 이때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사용할 속담을 말해도 되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속담 먼저 쓰고 내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답니다. 지금부터 이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생각에 어울리는 속담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속담을 사용해 생각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속담 모으기 놀이를 통해서 생각 말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약하면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봐요. 우선 붙임 12에 속담 카드 8장을 찾고 각 카드 앞에 속담을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속담 뒤에는 속담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이 상황이 만약에 행복한 학교 생활에 어울리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준비됐으면은 계약하면 함께 해봐요. 자, 오늘 공부를 마무리할 차례네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속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속담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속담의 뜻이 뭔지 알아봤는데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속담이 몇 개쯤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적용해봐요.
내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등교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학급 규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학급 규칙, 요거는 꼭 지켜야 돼 하는 것을 한 개 공책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학급 규칙과 관련된 속담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속담의 뜻을 적어준다면은 나중에 말하기 좋겠죠. 선생님이 예를 든다면은 우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즉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마스크를 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규칙 하나, 속담 하나, 속담의 뜻 하나, 이렇게 줄을 한 줄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쓴 친구들은 계속 이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게 된 점, 느낀 점,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싶은 점을 각각 한 줄씩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적었던 배운 문제 밑에 적어준다면 오늘 공부가 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다 썼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배움 정리를 해볼게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의 뜻은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과 속담의 뜻을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속담이 쓰일 수 있는 다른 상황도 생각해 보았어요. 속담을 사용해서 생각을 말할 때는 하고 싶은 말에 어울리는 속담을 사용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 나오고 속담이 뒤에 나와도 되고, 그 차례를 바꿔서 속담이 앞에 나오고 하고 싶은 말이 뒤에 나와도 돼요. 속담을 사용해서 생각을 말하면 효과적으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어 수업 마쳤으면 퀴즈엔에 100323을 넣으면 오늘 수업과 관련된 퀴즈를 풀 수 있어요. 오늘 수업도 이렇게 끝났네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 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